쿠키뉴스 송금종 기자와 함께하는 훈훈한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송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송금종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에 신도시를 만들어 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을 발표했죠. 이후 9월 2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1차로 선정된 17곳 3만 5천 호를 발표했고요. 하지만 주민들과 지자체가 단체로 반발하는 등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3만 5천 호의 신규 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공공택지로 선정된 곳을 추석 직전 공개를 했죠.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반대하는 의견도 많은데요. 오늘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공택지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공공택지는 보통 면적에 따라 A 신도시 또는 B 지구 등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이름과 크기는 다르지만 모두 공공택지인데요. 보통 330만 제곱미터가 넘는 공공택지를 신도시라고 부르지만 관련 법상 따로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큰 공공택지라고 해서 편의상 부르는 명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땅을 사들여 대규모로 아파트 등 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주택뿐 아니라 도시 기능에 필요한 도로와 학교 등 각종 사회 기반 시설을 함께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 공공택지 개발 사업이 박근혜 정부 때 폐기가 됐던 건데 이걸 지금 현 정부가 갑자기 들고 나온 데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공공택지 조성을 하겠다는 겁니까? 네, 사실상 서울 도심에서 신규 주택을 공급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유휴 부지가 거의 남아있지 않고 있다고 해도 수천 가구를 한꺼번에 공급할 수 있는 땅은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서울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에 대규모 공공택지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많은데 땅은 부족하니까 이렇게 수도권을 활용해서 공급 물량을 해소하겠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나온 정부 발표 내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로 발표된 곳은 어딘가요? 네, 먼저 1차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관계기관 협의 절차가 완료된 중소규모 택지 17곳, 약 3만 5천 가구 규모입니다. 서울은 송동구치소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 1만 가구고요. 경기는 광명과 의왕, 성남, 시흥, 의정부 등 5곳, 1만 7,160 가구입니다. 인천은 검암 역세권 한 곳 7,800가구 등으로 총 3만 5천 가구 규모입니다. 기존에도 이런 공공택지가 조성된 적이 있었죠? 수도권에서는 이미 적지 않은 공공택지가 올라서 있습니다. 분당과 일산 신도시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부터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 신도시 등이 거기에 들어가는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행한 공공택지만 전국에 70곳이 넘습니다. 네, 예전부터 정부가 이렇게 공공택지 개발 사업을 벌여왔던 게 계속 꾸준하게 발생하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부족 문제 때문인데요.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는지도 좀 볼까요? 네, 국토부는 지난 9월 21일이죠.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전략 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19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인데요. 이후 2019년 하반기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에 착수해 오는 2021년 주택 공급을 개시합니다. 2021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이지만 사실은 분양 그리고 착공 이후에 입주까지 최소 2년의 세월이 또 흘러야 한다는 걸 생각을 하면 이번 공급 대책이 실질적으로 공급 효과를 내기까지는 또 5년 정도가 필요하다는 건데 너무 긴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번 공급 대책에 따른 성과는 2023년 이후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최근 인기 주거지로 꼽히는 성남 판교 신도시는 2001년 개발을 시작해 10년 후인 2011년에 사업이 끝났습니다. 이 공공택지 조성은 그러면 어디서 하는 겁니까? 공기업이 맡아서 하나요? 네, 공공택지는 LH와 같은 토지 주택 분야 공기업이나 서울시 산하 SH공사 등 지방의 주택 사업 관련 공기업이 사업 시행을 맡게 됩니다. 네. 일단은 1차로 3만 5천 가구가 조성이 되는데 그 이후에 또 추가로 조성될 계획도 있는 겁니까?
네, 26만 5천 가구의 공공택지를 추가 조성할 방침입니다. 우선 20만 가구 규모의 대규모 택지를 조성할 예정으로 서울과 일기 신도시 사이 지역에 330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택지 4곳에서 5곳을 조성할 계획인데요. 그중 한 곳에서 2곳은 연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대규모 택지 조성 계획은 있는데 혹시 그거 말고 뭐 중소규모의 택지 조성 계획도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중소규모 택지를 조성해 약 6만 5천 가구를 공급할 예정인데요. 조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 대규모 택지 조성과 병행해 도심 내 유휴부지, 군 유휴시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의 중소규모 택지를 조성할 계획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동안은 개발을 제한했던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서울개발제한구역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미 훼손된 보존 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을 해체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고요.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 해제 물량의 일부를 직접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규모의 공공택지 조성을 위해서 공급을 늘려서 집값 안정화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데요. 문제는 정부의 이런 계획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요. 네, 공공택지 인근 주민들은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해당 지역 집값이 떨어지고 교통난도 심해질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정부가 1차로 발표한 공공택지 가운데 한 곳인 경기도 광명시 한 이지구의 경우 오는 2021년까지 5,400호의 신규 주택을 짓겠다는 정부 발표 이후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미 광명시에만 뉴타운과 재건축 사업을 통해 3만 5천여 채의 주택이 지어질 예정인데 대규모 단지가 더 공급되면 인근 집값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또 1,300세대가 공급될 예정인 서울 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부지 인근 주민들도 복합문화시설 대신 아파트 단지가 생긴다는데 불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지자체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처럼 반발하고 있습니까? 네, 자족 기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칫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광명시장까지 나서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3,500세대 공급이 예정된 하중지구가 있는 시흥시도 대규모 택지 개발로 기반시설 마련 비용만 떠안게 됐다며 이제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네. 사실은 뭐 공공택지 조성 중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물론 생길 수는 있는데 참 이렇게 발표되자마자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 개발 발표 이후에 사업이 중단된 곳도 있잖아요. 네, 적지 않습니다. 사실 공공택지는 정부가 개발하겠다고 발표하는 건 쉽지만 실제로 개발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요. 개발 발표 이후에 사업이 중단된 것도 적지 않은데 가장 먼저 부딪히게 되는 벽은 대상지 내 주민들의 개발 반대고요. 환경단체 등 지역단체 반발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네.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반대를 넘어서 이게 지구로 지정이 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넘어야 할 산이 계속해서 생기는데요. 혹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네, 그 후에는 예정지 내 토지, 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상이 문제가 됩니다. 보상은 공공택지를 개발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데요. 공공택지 예정지 내 사유지와 주택 등은 정부가 감정평가 등을 거쳐 일정 금액으로 사들이는데 사유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보상 문제 때문에 사업 기간이 길어집니다. 네, 뭐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 같은데 정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개발 계획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서 10월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도 좀 짚어볼까요? 네,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자체가 수용을 안 하면 국토부가 가진 개발 제한 구역 해제 물량을 독자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활용하되 지자체와의 협의를 긴밀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과거에 확정해 발표한 지역에 대해서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도 이미 협의가 다 진행된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이미 1차로 발표된 것은 지자체와 협의가 끝났다는 거군요. 네, 공공주택 공급 택지 조성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발표했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발표한 3만 5천 호는 광역자치단체와 이미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더불어 싸고 양질의 주택을 빠른 시일 내에 대량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택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협조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정부가 이렇게 발표한 공공택지 조성 관련 내용 살펴봤는데요. 다른 부분도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내어놓은 921 공급 대책에 이 공공택지 조성 외에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들이 더 들어있습니까? 네, 앞으로 서울 도심 내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서울 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해 도심 내 더 많은 주거시설을 지을 수 있게 했는데요. 네, 현행 서울시 내 상업지역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용 사용 부분 용적률 400%를 600%로 상향하고 20에서 30% 이상으로 규정돼 있던 주거 외 용도 비율은 20%로 하향합니다. 다만 주거용으로 증가한 용적률의 50%는 반드시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택 공급이 가장 부족한 곳이 서울이니까요. 이렇게 용적률을 높여서 서울 도심 내 규제되고 있는 부분을 좀 완화시키겠다는 건데 상업 지역과 함께 준주거 지역의 용적률도 상향한다고요? 네, 준주거 지역의 용적률도 현행 400% 이하에서 조건부로 500%까지 확대합니다. 이 혜택을 역세권에서 서울 내 전 준주거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죠. 참고로 이 정책은 올해 하반기 중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후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도심 내 이렇게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 말고 또 어떤 부분이 바뀔 예정인가요? 네, 임대주택도 기부 체납 대상으로 간주해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했습니다. 현재 건폐율 완화 등 기부 체납 대상은 기반시설에 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대책에서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공공임대주택도 기부 체납으로 인정해 민간 개발 부지에서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그랬지만 현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임대주택 공급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 역세권 임대주택 공급 규제도 완화합니다. 역세권 용도 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늘렸기 때문에 증가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계를 의무화하고 역세권 소형 임대주택은 가구당 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됩니다. 네. 자, 9.13 대책 이후 후속으로 나온 9.21 대책 내용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 말고 혹시 더 담겨 있는 내용이 더 있습니까? 네, 소규모 정비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정비 사업에서 공적 임대주택 공급 시 부여되는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늘리고 인근 지역에 기여하는 공동이용시설을 제공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 부여되는 용적률 혜택을 신설하고요. 자율주택 정비사업 대상을 20세대 미만 연립주택도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기금 융자 기간을 연장해주는 혜택도 담겨 있습니다. 네. 정부가 수도권 17곳에 3만 5천 호의 신규 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지역 주민과 지자체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 후 국토부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택지 개발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모쪼록 우리 서울 집값이 안정화되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내 집 마련, 주택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자, 오늘 훈훈한 경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